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사이다 정치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님이신데요. 지난달 25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람의 힘 콘서트 무려 8개 도시를 순회하는 행사였습니다. 어제 전주에서 마무리 행사하시고 몸이 조금 안 좋으시다 하는 얘기까지 저희가 좀 들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직접 팟짱 스튜디오에서 표창원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처음입니다. 주로 전화로 네. 그리고 길거리에서 네. 갑자기 들이대가지고 소녀상 집회 뭐 이런 네. 데서 저희가 네. 뵀던 것 같은데요. 정말 조금 피곤해 보이세요. 예, 지금 8개 도시를 다 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는 몇 시에 서울에 오셨어요? 어제 집에 오니까 새벽 한 2시 가까이 됐고요. 아휴. 네. 그리고 이렇게 아내랑 맥주 한잔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가식이 왔냐. 그래서 원래 제 별명이 삼식이었거든요. 가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삼식이 하루에 집에서 3끼 다 네, 드시는. 예, 정치하기 전에는 저는 외부에서 식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내가 맨날 삼식이라고 놀리고 그랬었는데 가식이는 이제 가끔씩 식사하는 사람. 그렇구나. 네. 네. 가식이 맞냐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밌게 맥주 한잔 하고 바로 또 잠을 청하고 네. 또 제가 지난번 비대회의 때 지각을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신입 사원인데 지각해가지고 절대로 늦으면 안 된다 해서 네. 알람 맞춰두고 그런데 알람도 못 두고 또 늦게 일어났어요. 네. 서둘러 그냥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네. 양치만 하고 그냥 뛰쳐나와서 겨우 오늘은 네. 그 회의에 늦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잠깐 주무시고 비대위 네. 갔다가 끝나자마자 여기 상암동 팟짱 스튜디오까지 오셨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아, 정말 훌륭한 정치인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국민들이 진짜 답답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네. 정말 오늘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 인터뷰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댓글이 막 달리거든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부터 댓글이 생방송 중인데요. 막 달리고 있어요. 예. 와, 표창원 교수님 나오세요. 오, 표창원. 야, 오늘 표창원 교수님 나오시면 현수막 전국적으로 달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멋진 결과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빨리 오셨네요. 어제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던데 이번 콘서트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강의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선거 전략도 지역마다 틀리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에서 전략을 좀 잘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맘 어머님이신가 봐요. 이런 분이 연락을 주셨고요. 와, 표창원 님이에요. 와, 럭키, 러브. 아, 어제는 박주민, 오늘은 표창원. 왜 이러냐.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냐, 팟짱. 요즘은 드라마도 끊고 야당 행보만 지켜봅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거의 회색 양복이 단벌이신가 봐요. 아, 떨려 표창원 크크크. 지금 뭐 계속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야, 인기 짱이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지금 표창원 선생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면도할 시간도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아유, 오늘, 예. 거뭇거뭇하게 예. 이렇게 수염도 있으시고 하시는데 8개 도시를 다 다니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체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도시마다 특징, 사람들마다 어떤 의견 이런 게 좀 달랐습니까? 어떤 특장점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제가 처음 서울에서 네. 더불어 콘서트 런칭을 했죠. 첫 회를 하면서 회사 후소라는 사자성어로 강연을 준비해서 했는데요. 네. 반응이 꽤 좋았고요. 뜨거웠죠. 그 다음에 이제 광주로 내려가는데 팩트 TV로 생중계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또 하면 네. 식상하시기도 하시고 예의도 아니고요. 그래서 미디어를 아셔.
광주에 대한 그 강연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네. 5.18 정신과 광주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 제주였다 제주가 취소되면서 그 다음 일정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 또 회사 후서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네. 부산에 맞는 컨텐츠 야도 부산. 야도 부산. 이래서 이제 고 최동원 네. 선수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했던 기호 2번 네. 선택했던 그 최동원 선수 테마로 야도 부산 박종철 네.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어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도시로 가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예. 매번 다른 그 도시마다 특색 있는 강연 준비를 해야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조금씩 그 이렇게 교체도 되셨는데 저는 네. 매 8곳마다 다 나가서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정이 저희들이 대단히 빡빡하거든요. 한 지역에 가면 오전에 주로 그 지역에 그 꼭 가봐야 할 곳, 네. 광주는 5.18, 제주는 4.3, 네. 이런 곳 가고 네. 그 지역의 원로, 그 저희 당 고문님들, 네. 평생 민주당 야당 지켜오셨던 분들 네. 인사드리고 그리고 지역의 뭐 상인분들이나 또 찾아뵙고 거리에서 또 플래시몹 하고 네. 이러고 콘서트 하고 아휴. 끝나고 게릴라 미팅에서 호프집 같은 데서 네네. 또 해야 이야기 되죠. 나누고 네. 그리고 숙소 들어오면 거의 자정 가까이 돼요. 그러면 자야 되는데 저는 다음 날 이동할 다음 도시를 위한 맞춤형 강의 준비를 예. 또 하고 예. 새벽에 잠깐 예. 눈 붙이고 예. 또 그 살인적 일정을 소화하고 진짜. 후회를 엄청 했습니다. 아 그냥 똑같은 거 그냥 할 걸. 웬 사서 고생이야. 네, 이런 그래서 생각도 어제 하셨겠어요. 마지막 전주에서 이제 가인 김병로 선생님을 네. 테마로 해서 예, 예. 대한민국 정의의 심장 전북 거기서 동학혁명 네, 녹두장군 예. 전봉준 예. 말씀도 나누면서 결국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연결시켜서 예. 마지막 맞춤형 강의를 마치고 녹초가 됐죠 완전히. 그러게요. 정말 아이돌급 일정을 중년의 나이에 예? 삼촌이 아이돌급 일정을 막 소화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니신데 그 열정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인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우리 정치에서 그런 분들 잘 못 만났거든요. 심지어 제가 모 새누리당 의원은요, 어떤 토론회 갔는데 제 옆에서 토론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예. 정말 글자 하나를 안 틀리고 똑바로 마침표까지 딱 읽는 순간 저런 분들이 정치를 하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정말 전혀 다른 정치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계속 막 그 댓글을 달고 계셔가지고 역시 표창원 아재가 인기 갑이시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든든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더블 콘서트 한 번 더 하자. 이게 사람 잡겠는데요. 큰일 났겠다. 이거 어떻게 해요? 표창원 교수님 고정으로 해주세요. 어떻게. 야, 지금 뭐 이게 우리 모두의 아이돌 희망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15,000, 2만 명 연인원, 동원 인원을 하면 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더 됩니까? 더 이상일걸요? 그래요. 어제 전주만 1,700석 이게 꽉 찼어요. 꽉 차고 못 들어오셨어요. 어허.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저희가 이제 복도하고 무대 위까지 올라오실 수 있도록 했는데 네. 그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는 네. 보안 안전 우려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 한다라고 하셔서 예. 좌석 이상은 못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부평 인천에서 할 때는 강당이 다 차고 복도 다 앉으시고 계단도 앉으시고 무대도 앉으셔도 네. 너무 넘쳐서 김병관 웹젠 예, 의장이 예. 갑자기 이제 돌발 아이디어를 내서 예. 옆에 있는 식당을 예. 다시 저희들이 빌려서 식당으로 들어가셔서 거기다 이제 임시 스크린 설치하고 세상에. 실시간 생중계를 하면서 네. 그렇게 해야 됐었고요.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마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서울 국회에 오신 숫자만 해도 네. 그때 한 4,500명 예, 이렇게 그렇죠. 추산되니까요. 예. 정당 정치에서 어떤 특별한 선거 시즌이 아닌 경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콘서트를 본다, 정치 콘서트를 본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이 사람들을 더불어 콘서트장으로 이끌었다고 보세요?
가장 큰 건 재미였던 것 같아요. 재미? 예. 네. 저희 특히 그 김빈 네. 대표님이 저희 그 어벤져스 캡틴이거든요. 네, 네, 네. 플래시몹 캡틴. 네. 그분의 그 카리스마와 네. 율동과 네. 어우, 예. 이게 이모가 이제, 출중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앞에 나서셔가지고 네. 나를 따라하세요 하고 율동을 이제 전부 우리 저 예. 몸치들이잖아요, 전부. 뻣뻣한데 예, 예. 그냥 군말 없이 다 박희승 판사님 뭐 이런 분들 근엄하게 예. 재판하시던 분이 막 예. 이러고 춤추고 네. 그냥 그게 보는 재미가 네, 있었다.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귀엽다 네, 이런 네, 거 주셨던 것 같고요. 네. 어머 세상에 저런 아저씨가 저런 걸 하다니 뭐 이런 거구나. 네. 네. 또 하나 이제 소통. 저희 일방적으로 뭐 강의만 한 게 아니라 끝나면 반드시 아고라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각 구역별로 좌석으로 찾아가서 네. 그분들과 직접 대화 나누고 질의응답 치열하게 네네. 나누고 토론도 하고. 예, 네. 토론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게릴라 미팅에서 같이 맥주 마시면서 진솔한 대화 나누고 만남 직접 피부로 만나는 그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던지는 메시지 매 강연마다 그 전에 듣던 의례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나름대로 네. 그 노력해오신 분들께서 자신들의 전문성과 정치에 대한 어떤 혁신의 메시지, 네. 현 정권의 실패에 대한 전에 좀 들어보지 못했던 네. 신선한 시각에서의 비판, 대안의 제시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네. 많이들 좀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미, 소통, 그다음에 만남.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만나고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의 강렬함 이런 네.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정치할 것이냐, 우리 삶에 어떤 대안을 줄 것이냐 그런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모였던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제일 표창원 선생님의 마음을 울린 얘기, 어떤 만남 이런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다면. 네, 제주에서 사실 처음에 이제 제주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제가 근무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제주 특성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그 상공회의소 대강당을 이제 임대하셨다 하시길래 조금은 네. 걱정됐었어요. 많이 오시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 제주 사람들의 정서상 네. 뭐 이런 거 한다고 모이고 이럴 예. 분들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네. 너무 이제 흩어져 살고 계시니까 인구 밀도 높지 않으시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날씨도 아주 안 좋았고요. 예. 그리고 그 상공회의소에 그 관리하시는 분도 똑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 준비하러 간 팀이 자리 좌석을 배정하는데 네. 그분이 170석을 그 장소 관리하시는 분이 주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전 준비팀이 이건 모자랍니다. 더 많이 오십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하시는 분이 웃기지 말라고. 제주에서 100명 이상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사는 없었다. 한 번도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동원이 아닌 한. 그래서 아예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더니 막 싸우시다가 예. 결국은 100개를 어디서 더 가져서 270석을 예. 만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오신 분들이 그 270석은 뭐커녕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이 오셔서 장소가 비좁고 무대에 올라오고 복도 다 앉으니까 이분이 그분 스스로가 전혀 우리 당에는 관심 없던 분인데 네. 장소 관리 업무가 끝나는데 오셔서 예. 다 들으시고 예. 그 저희도 플래시몹 할 때 무대에 올라와서 춤까지 같이 추시고 그런 어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을 봤던 거하고 또 하나는 19살의 장애인 학생이 있었어요. 장애인 학생이. 제주에서요. 예. 네. 아고라 시간에 그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지금 현 상태, 처우, 복지가 어떤지 알고 있느냐.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주고받고 나름대로 저도 이제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약자와 관련된 활동들 좀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쭉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들을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그러면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하자 뭐 이런 것들 가는 곳마다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네요. 직접 만나다 보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두 가지 다 감동이네요. 저는 앞에 그
그 강당 관리하셨던 상공회의소 강당 관리하셨던 분이 전혀 관심 없다가 그런 거 보고 자기도 올라와서 춤도 추고 함께했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전율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꿈꾸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왜 그런 걸 못했을까? 몰라서 못했을까? 뭐 이런 답답증 같은 게 좀 생기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도처에서 지역마다 만났던 수많은 민심을 접할 때,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치인으로서 이런 건 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결심 같은 게 좀 굳어지기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좀 제일 많이 드십니까? 우선은 국회의원이 된다면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예. 에? 그냥 이렇게 만나면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역사들이 있잖아요. 네. 아픔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각각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그런 그 분단이 밑에 쫙 깔려 있고 빈부 격차가 그 위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 집권층이 한쪽으로는 너무나 성공적인 정치 선전선동을 해나가면서 많은 분들을 속이고 표를 얻어가고 네. 다른 쪽으로는 모든 걸 다 약속을 파기하고 실제로는 극소수의 그런 그 부유층과 권력층만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고 네. 미국 등 다른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해나가고 이걸 그 많은 말씀들의 그 현상 민생으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그 고민과 절박함, 네. 절망감, 내가 뭘 할 수 있지라는 그런 회의감, 그냥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이제 좀 뭔가 풀리신 것 같은 그런 반응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 저와 다르게 살아오셨던 우리 저 박주민 변호사라든지 네. 종교 신부님들, 시민단체 관계자분들, 세월호 유가족 곁에서 네. 계속 있어주시는 이런 분들이 차라리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요. 도대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뭘까? 이거 된다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뭐 그래도 뭐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네.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뭘 하겠다. 감히 뭐 그런 생각이 들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앞서 말씀하실 때 살짝 울컥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8개 도시를 돌아다니신 잔상이 슬쩍 머리에 스쳐가신 모양이에요. 파노라마처럼.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것보다는 정말 그동안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는 사람들 곁에서 얘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되는 현상, 뭐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셨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와, 진짜 정치 제대로 하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게 뭐 건성으로 막 악수하고 그냥 쓱 지나가고 저 사람이 정치인인가 보다 이런 게 그동안의 정치의 문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없었는데 그런 걸 정말 실천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 뭐 사과의 말씀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좀 몸이 많이 피로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 정치인 분들 이렇게 만나시다가 네.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지역에 계시는 뭐 시의회 의원분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지역에 동네 이제, 정치인들. 네. 그분들하고의 만남 중에 그분들이 이제 그런 우리 서민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과 어떤 그런 지역 정치인들의 네. 그 권익이라든지 혹은 시민들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을 더 독점하고 뭐 사진 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는 모습들 예. 이게 제가 갑자기 막 화가 나죠. 뭐 화가 나서 좀 이렇게 그 분노를 좀 표출한 적이 있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반성을 많이 하면서 네. 저는 아직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구나. 정치인이 아니구나. 정치인의 자격이 아직 없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저와 다르고
뭐 태도나 방법이나 방향이 다른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이 가야 할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날 텐데 네. 국회의원분들도 그렇고 이분들을 그냥 혼자만의 그 감정으로 대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 제가 많은 반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어떤 그 민생 탐방 투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여정을 통해서 저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극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나아진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좀 제가 고쳐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지역에 유명한 분들 오셨으니까 동네 시의원, 구의원들이 이 기회에 사진 하나 찍었다가 나중에 자기 선거에 쓰려고 했는데 야단을 맞으셨군요. 근데 또 뭐 재미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뜨거우신 거죠. 지금 이게 민생 현장에서 느끼시는 고통, 우리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하고 싶은데 중간에서 왜 겐세이야 이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또 넘어갈게요.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대변을 부탁드려요. 만약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구로 가라고 한다면 대충 어디 생각해 두신 동네에 있으신가요? 즐거운 정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모르겠지만 나는 하여튼 너무 좋고 든든하다. 더불어민주당 미래 당대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친일 청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무조건 좋아. 지역 맞춤형 강연 너무 좋았습니다. 주제를 사전 준비하신 건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나머지는 제가 또 정리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정했냐는 의견 질문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말 아직까지 저는 그 준비가 안 됐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 또는 어떤 지역에 나가고 또는 비례냐 지역구냐 뭐 이런 것까지도 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없었고 문재인 대표께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주셔서 도와드린다라는 거 한 가지로 이제 와서 도와드린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예.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선대위원회, 비대위원회 이런 가장 중요한 네. 당의 혁신과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와서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를 생각할 그런 여지도 겨를도 없고 요즘은 정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불출마 선언을 할까? 그래서 좀 뭐 감동을 드리고 네. 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네. 정말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고 저는 그냥 당직 같은 거 하나 주시면 네. 맡아서 무엇이든 네. 이렇게 네. 전국 다니면서 말씀도 나누고 당에 좀 활력소가 되고 신선한 아이디어 드리고 혁신하고 뭐 그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사실 지역구 출마에 대한 두려움도 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직은 그렇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노련함이 갖춰져 있지를 못하거든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유세하다가 나 안에 집어치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두에게 이제 고개 숙이고 네. 악수하고 절을 드리고 이러면서 무조건 잘하겠습니다라고 그걸 제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지역이냐라는 것까지도 아직은 뭐 전혀 그건 생각할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정말 모든 걸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부분의 이제 정치하겠다고 하면 뭐 지역구냐 비례냐, 여튼 뭐 국회의원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이 당에 이렇게 그 조직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불출마 선언 뭐 3선 이상은 해야 자기일권인데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아직 출마 열심히도 안 한 상태에서 불출마 선언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문재인 대표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자, 더불어 콘서트 이렇게 8개 도시 다니시는 동안에 새로 영입된 분이 새 손님이 또 한 분 오셨어요. 바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네. 박근혜 정부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임기 중인데요.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의 영입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 전혀 몰랐고요. 네. 더불어 콘서트하고 전국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인재영입위원회하고 저희하고는 소통 체계가 전혀 없거든요. 별도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언론을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바로 제가 환영 메시지를 SNS에 올렸죠. 예. 네, 그럼 제 마음 그대로고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분 개인의 네. 살아오신 삶과 표방해 오셨던 것, 네. 보여주셨던 공직자로서의 네. 자세. 또 다른 하나는 청와대에서의 그런 그분이 밀려나게 되고 기소까지 당하셨던 네. 문건 유출과 관련된 그 엑스파일이라고 흔히 불리는 네. 그 비밀에 대한 네. 호기심. 네. 근데 저는 그 후자 쪽보다는 전자 쪽을 보고 싶어요. 이게 한 번의 어떤 이벤트성으로 청와대에 대한 어떤 공격, 네. 의 목적으로 조홍천 전 비서관을 영입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우리는 지금 미래지향적인 그 모습을 띠고 있고 네. 미래 수권 정당으로서의 유능한 네. 모습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당이지 네.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나 세력이나 정당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맞서 싸우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홍천 전 비서관의 의미는 네. 우리에게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어떤 관료로서의 경험 네. 그리고 현장의 어떤 환경과 경험과 네. 뭐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에 네. 능통한 분. 네. 실제로 우리가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정부를 네. 구성할 때 각각의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역량 뭐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조홍천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평생 흠없는 법조 공무원으로서 살아오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주 까다로운 청와대 인사 검증을 다 거치고 네. 비서관으로 발탁된 분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까지 본다면 네.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공격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조홍천 비서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법원에서도 결국 무죄 예, 판결이 무죄 났잖아요. 판결 받으셨죠. 예. 다만 그분은 어떤 권력에 굴하거나 진실을 숨기거나 네. 이러고 싶진 않으셨기 때문에 보고해야 될 거 보고하고 네. 또 이야기해야 될 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실 그 밑에 있었던 박관천 전 경찰관인 그분의 부하가 네. 여러 가지 그런 그 진실을 알리겠다는 좋은 의도도 있었겠지만 네. 그분 개인의 어떤 절차 위반, 법 위반, 잘못된 행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조홍천 비서관에게 누를 끼친 네. 여지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면 네. 우선 이 조홍천 전 비서관에 대해서 흥미거리나 가십거리 내지는 뭐 엑스파일, 네. 공격의 수단, 도구, 저격수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전 반대합니다. 그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계신 경험과 역량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활용할까 거기만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이분이 오늘 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본인을 그 내부자의 이병헌에 비유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무능한 여당. 그리고 입만 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역사를 뒤로 되돌릴 수 있는가 한탄이 나올 정도 수준의 새누리당을 여당이 너무 견제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야당이 예, 예. 그래서 야당이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 비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예. 공감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느껴져요. 그 심정이. 그러니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저도 경찰 생활을 하고 경찰대 교수로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면 네. 내부에서 사실은 권력에 줄되지 않는 공직자들은 유사한 걸 느낍니다. 아하.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것.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직과 네.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 하는 또는 따라야 하는 지시와 명령과 네. 이건 방향이 잘못되었는데라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속으로 야당이 좀 제대로 이런 부분을 꼬집어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예. 법적 근거라든지 과거 정책 약속과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잘 제시를 한다면 네. 이건 분명히 중단되거나 제지되거나 문제가 드러날 수 있을 텐데 네.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인 거죠. 그런 걸 맞아요. 느끼는 공직자들이 대단히 많아요. 지금 하지만 현재. 네, 그분들이 야당 편은 아니거든요. 절대로. 정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정치 예. 관심도 없어요. 예. 그냥 좀 야당이 이런 부분들은 좀 야당 역할을 해준다면 공직이 제대로 또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텐데라는 그런 거죠. 근데 네. 그걸 조홍천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네. 대단히 폭발적으로 느끼셨던 거고. 네. 어느 지점에서 폭발적으로 그런 걸 느껴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두 분 표창원 교수님 또 조홍천 전 비서관 이런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오셨으니까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수혁 전 대사 네. 같은 경우에 정말 그 훌륭한 외교관이잖아요. 그 육자회담 네. 수석 대표로서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 네. 영변 그 핵 네, 재처리 시설에 대한 파괴까지 네. 우리가 정말 감동적으로 봤던 이끌어내셨던 분이고 네. 박기승 전 안양지원장 네. 부장 판사로서 정말 보수적인 네. 법률가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 실제 각 영역별로 자신의 그 역량 네.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예를 들어 뭐 운동권 또는 민주화와 관련되셨던 네. 이런 주류의 그 큰 힘이 있으시다면 네. 그동안 야당이 가지지 못했던 전문성 수권 정당으로서 네. 만약에 정부를 맡는다면 바로 그냥 인수인계 해가지고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외국에 있는. 그래서 그런 역량들로서 저희들이 많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예비 내각에 준하는 수준으로의 전문가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기계가 충천했던 운동권 정당 이미지가 있었다면 거기에 전문성을 덧붙여서 좀 더 좋은 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조응천 전 비서관 같은 분이 전직 청와대 인사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십니까? 우선 그분의 뭐 전문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면 좋겠고요. 네. 아울러 청와대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시니까 그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도대체 정말 왜 결과적으로 이런 잘못된 결정들이 나올까? 네.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그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너무 지나쳐서 네. 아무도 직언을 못한다. 아무도 아닙니다를 못한다. 그리고 대면 보고를 무서워한다. 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실상이 보고가 되지 않는다. 네. 누리과정도 지금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엉터리 보고를 했다. 근데 네. 엉터리 보고이기보다 실제 상황에 대한 바로바로의 그 실상황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오해도 있고요. 예. 한일 협상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모든 그런 잘못되어가는 것들의 그 이유와 원인과 절차와 과정이 그 대통령 개인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들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정말 그런가? 아니면 뭐 흔히들 뭐 십상시라고 불리는 네. 또는 문고리 3인방 네. 뭐 이런 인해 장벽들이 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건가? 왜 도대체 우리가 이런 엄청나게 네. 잘못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경제도 무너지고 네. 역사도 왜곡되고 예. 외국에는 망신만 당하고 네.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예. 이런 것들의 실상을 너무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청와대의 최근 실상을 그렇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실 예. 것이다. 그래서 그걸 표면적으로 발표하고 공격하는 방법이 아니라 네네. 이런 문제와 잘못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아하. 잘 고쳐 나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부가 망하기만을 바라고 망하도록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것보다는 다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기 전까지라도 예. 더 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더 망하지 않도록. 네,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아마 조응천 전 비서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지금 뭐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외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일 관계 그렇죠, 한중 관계 그렇죠, 한미 관계 그렇죠, 뭐 사드에 뭐에 뭐 굉장히 심각한 동북아 정세의 상황이 있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민생이 거의 너무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도대체 청와대가 왜 저러는 건지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략적인 과제로 또 박근혜 정부가 끝내 성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좀 잘 조응을 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세월호 관련해서도 이분이 뭔가 키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4월 중하순 무렵에 이분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당시 상황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더라고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분이 그 와중에 상당히 네. 그 권력적인 암투 다툼에 권력 암투. 희생자였다라고 네.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지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우리가 과연 그분이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신지 네. 그런 부분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뭐 전혀 저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표창원 교수님 그리고 조홍천 전 비서관 뭔가 정의 라인이 예, 살아있지 않겠냐 이 당에 이제 그런 기대도 얘기를 하더군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귀성행렬에 동참을 하실 텐데요. 여전히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지키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 소녀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한 말씀만 하소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부모잖아요. 부모. 제 딸도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3. 네. 네. 고3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고3 이제 대학 들어. 올해 대학 들어간. 예. 근데 뭐 똑같거든요. 제가 가서 만나봤던 그 대학생들이 너무 앳돼 보여서 네. 다른 분들이 고등학생이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럴 정도니까. 네. 그 친구들이 왜 거기에 그러고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스펙 쌓기, 취업 뭐 네. 아무 것에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디선가 명단을 또 파악해서 네. 여기저기 대기업에 뿌리면 나중에 취직하려고 해도 불이익을 받을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네. 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그러는데 오직 그냥 인지상정이거든요.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만나 뵙고 네. 말씀 듣고 하다가 이제 이 어린 학생들이 도대체 왜 이런지에 대한 그런 납득 못할 상황 네. 그리고 분노, 공감. 네. 그런데 소녀상이 대단히 상징적이잖아요. 네. 여기에 그 할머님들의 염원 혹시라도 지금 이제 뭐 46분 밖에 네. 남지 않으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또 돌아가신다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직접 피해자들이 이제 안 계실 수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러면 소녀상만이 언제나 영원히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줄 텐데 네. 이걸 정부가 철거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한일 간의 합의다라고 일본 예. 정부는 계속 얘기하고 예, 있고 의회도 그렇습니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면 철거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 네, 네. 불안하니까 예. 어느 누구도 예. 지켜주지 않을 것 같고 예. 어른들은. 그러면 정부에서 한마디만 하시라는 거죠. 네. 정부는 이제까지 소녀상 철거는 합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실을 그대로 밝혀주시면 돼요. 예. 소녀상은 절대로 이전 철거되지 않습니다. 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네 분명하게 명확하게. 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예.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고 명절 가족과 함께 예. 보낼 수 있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전혀. 그리고 일본에서 유엔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낼 네. 때도 예.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합의정신 1228 합의정신에 완전히 반하는 네. 이야기를 해도 가만히 있다가 자꾸 왜 가만히 있냐라고 했더니 외교부 대변인이 예. 나와서는 애매모호한 무슨 예.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주섬주섬 하다가 네. 질의에 대한 답변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렇죠. 이런 상황. 예. 도대체 정부가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가까이에서 바로 코앞에서 엄동설안에 떨고 있는 딸과 아들 같은 이 대학생들 집에 돌려보내는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단 한마디 일본 눈치만 안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녀상 철거 이전하지 않는다.
우리 믿고 집으로 돌아가 달라. 이거 한마디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 못하고 있는 정부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 애들이 사실 우리 애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네.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추워 죽겠는데 이 엄동설 안에 영하 18도 막 이런데 비닐 한 장 덮고 그 소녀상 지키겠다고 젊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는 분명하고도 똑바로 얘기조차도 말도 똑바로 못하는 말도 못해요. 아이고 이런 이 답답한 상황 너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12.28 합의 그걸 또 합의라고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국회에서 뭐 비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공동 보도문에 불과한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외교장관이 한 것이므로 반드시 그 내용은 좀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일본 정부는 계속 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앞서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유엔 여성차별 철폐 위원회에 낸 서명을 통해서도 강제 증거가 강제성이 없다, 없었다. 강제성이 예. 없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관여는 했다. 그러니까요. 군이 관여는 했다라는 말은 그럼 왜 나온 건지 이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일본 정부 아베 정권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함부로 하는 아베 정권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본의 보수화를 믿고 있는 거죠. 오랜 그 자민당의 일당 독재. 네. 그게 한두 번 흔들리긴 했지만 다시 그 보수화와 함께 굳건한 네. 그런 지배체제 국가 확립됐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또 미국과의 관계가 있죠. 미국과의 동맹, 패전국인 일본으로서는 커다란 트라우마일 텐데요. 네. 미국의 지지나 네. 도움이 없다면 강대해지는 중국, 네. 그리고 러시아 이 앞에서 자기들이 언제 또 패망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네. 그 섬나라 특유의 네. 두려움이 또 자리 잡고 있을 테고요. 네. 그런데 보수 정권이 미국과의 그런 그 방위 조약 네. 그리고 정보 공유, 경제 협력 네. 이렇게 해서 딱 틀을 잡고 있으니 일본 국민 다수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트라우마처럼 네. 그런 이제 일본에 대한 방위의 안정성 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베 정권이 한국 정부를 참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예. 우리가 정말 남북 관계를 잘 제대로 하고 있어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제대로 확립이 돼 있다면 아베가 저렇게 막말을 못하죠. 할 수 있을까? 결코 할 수가 없죠. 예. 네. 뭐 이런 걸 사실 결국에 보면 우리 정부가 용인하는 꼴이 아니냐 이런 그렇죠.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 자민당 얘기하시면서 일본 사회 보수화 문제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새누리당이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 체제 구축 이 얘기를 라디오 방송 이런 데 나와서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진박인지 친박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홍문종 의원 실세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그렇지 않은 정치를 만들 거냐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일단 당에서는 지금 민생 경제, 더불어 성장, 네. 포용적 성장, 그 세계적인 추세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지금 샌더스 돌풍이 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그 전면에 내세우는 총선 승리의 전략이기도 하고 아하.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죠. 네. 빈부격차도 해소하고요, 네. 청년 실업도 해소할 수 있고 그게 가장 뭐 전면에 나서게 될 테고요. 네. 그 이외에 소외받고 계시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네. 좀 더 촘촘한 안전망 구축, 그리고 그 계층별 네. 좀 많이 무너져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수해 나가는 뭐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요, 교육 네. 문제도 그렇고 교육 네. 기회의 균등화, 평등 이런 부분들이 총선에 아마 그 가장 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여기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느끼는 아픔인데요. 네. 뭐냐면 하나는 총선 승리라는 중차대한 네. 목표가 있잖아요. 예, 예. 다른 하나는 아무리 작아도 아픈 목소리들을 들어야 하는 우리 야당의 또 네.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개표 부정 문제 개표 같은 부정. 경우에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십니다. 한 번은 제가 그분들과 다투게 됐어요, 현장에서. 네. 너무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니까 그것도 계속 중계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첫째
과거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에도 개표 부정 문제를 제기해서 소송까지 갔다가 졌습니다. 네. 그것을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우리는 그래서 지난 대선 결과 나오자마자 네. 이 개표 부정 문제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여기 대해서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죠. 예, 문재인 예, 대표께서. 예. 하지만 감수를 했어요. 감내를 했어요. 그 이후에 진행되어 오면서 민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네. 그런 그 소송. 의혹들을 제기하고 대법원의 소송도 계류가 예, 되어 예. 있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의심 사례들, 증거들 네. 이런 네. 것들을 제시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다양한 형태에서 검증과 논박이 있어 왔지만 네. 그 부분을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꺼내어서 다른 부분을 다 제치고 네.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이다. 그만큼의 어떤 혐의 입증 네. 혹은 상당한 근거, 합리적 의심이 구축되었느냐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개표 부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극단적이면서 소수적인 네. 목소리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무시되어야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총선 승리라는 또는 대선 승리라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라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차대한 네. 제일 목표를 먼저 본다면 이분은 조금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하셔도 되고 네. 하셔야 된다. 하지만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을 걸고는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아하.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못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부분은 양해가 정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예. 예. 뭐 아주 모욕적인 발언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돌을 던지셔도 모욕은 됩니다. 싫어요, 그래도.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한테만 해주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가 되지는 않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간청과 애청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지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 군데.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의 사명상 아주 작은 목소리 한 사람이라도 네. 아프고 정말 억울하다면 당연히 들어드려야 되지만 네. 현재 그 모든 것들의 이면에 있는 사회적 모순과 국가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네. 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예. 드리지 못하는 부분 그건 조금 양해를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지자들께도 당부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 콘서트에서 새누리당을 극우 전체주의 예, 비유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북한 닮았다. 사회주의 정당이냐 이런 비판을 하셔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정당의 지지율이 현재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선 뭐 저희들의 잘못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이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전체의 잘못이죠. 우리들이 물론 저는 합류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네. 우리들이 국민들께 계속 좀 필요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거의 같은 피로감. 방식, 네. 거의 같은 방식의 공격과 비판, 일방적인 저들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모습, 디테일은 없고 그럼 너희들은 대안이 뭐야? 만약에 너희들이 집권하면 뭐가 달라질 텐데 지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간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정말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더 안정과 성장을 해냈고 네. 첨단 새로운 정보화 산업이 육성됐고요. 안보도 튼튼해졌죠. 안보도 튼튼해졌고 네. 육자회담을 통해서 네. 핵 불능화도 그렇습니다. 이어져 왔고 강소국으로서의 주변 강대국들을 오히려 우리가 네. 중심이 돼서 협상 테이블을 끌어들이고 네. 양자간을 미국과 중국을 오히려 네. 우리가 조율하는 모습까지 그렇습니다. 보여줬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알려드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파도 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들은 뭔가 좀 다른 게 필요해라는 방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끔 그냥 놔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충격적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그 많은 이명박 정권의 탄생 이후에 일어난 것이 원세훈 네. 국정원장이 중심이 돼서 해낸 국민 세뇌화잖아요. 대선을 통해 제가 이제 네. 그 나오게 된 계기도 됐지만 그렇죠. 꼭 대선만이 아니라 네. 그 전에 계속 지속돼 왔던 거거든요. 그래요. 예,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파를 시키고 이것이 마치도 여론인 것처럼 네. 정보기관이 만들어내서 퍼뜨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론인 것처럼 이게 그 일종의 여론 조작을 여론 조작을 한 거죠. 그 대중매체 이론, 매스 커뮤니케이션 테오리에 네. 보면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수의 네. 여론, 네. 의견에 반하는 생각을 가질 경우에 네. 소리를 잘 못 내게 됩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수야라고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게 되면 네.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움츠러들게 되죠. 네, 움츠러들고 그리고 저게 맞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신념이 강하지 않은 분, 직접적인 네. 경험이 없는 예, 분들은 예.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속되어 오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안보잖아요. 예. 마치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 대북 네. 퍼주기를 해줬다. 네. 그래서 북한이 핵도 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그걸로 무기를 샀다. 말도 안 되는 거짓이지만 네. 기정사실처럼.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진보 정권, 네. 진보 정당은 안보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과는 친하려 하고 오히려 분배, 네. 공산주의식으로 자꾸 잘 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손해 보고 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복지 퍼주기나 하려 한다. 네.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 국민들이 봤을 때 특히 이 신자주의의 전체적인 세계적 흐름 속에서 자기가 그러한 못 사는 하향평준화의 세상 속에 네.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화 속으로 자꾸 끌려 들어오고 자기는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점점 못 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희망, 이 정권은 언제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가난에서 탈출시켰듯이 그런 어떤 과거 회기식의 낭만이 섞이면서 보수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예. 것 같거든요. 예. 이걸 막아내지 못한 건 야당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네. 새로운 야당의 모습, 희망, 네. 그러한 과거의 그 일방적인 네. 대북 유화 네. 그리고 분배에만 치중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네. 더불어 성장과 실질적인 안보 이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선 공약 어떤 것들이 나올지 저희는 뭐 다음 기회에 이용섭 단장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를 치르려면 이 40%를 반대로 역전을 해야 이게 승리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공약들도 중요하지만 선거의 기술 같은 것도 좀 네.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기술도 필요하잖아요. 이기려면. 네. 어떤 기술이 좀 요구된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연합정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 지역마다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야권연대 없다 이를 이제 선언한 것이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당 싫어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연대 부분은 기술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실 뭐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닙니다. 개인적이야 어쨌든 야권 전체가 그런 이 엄청난 마의 벽 같은 네. 40%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이 거대 여당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합쳐된다라는 것이 일반 상식이지만 네.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사실 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 많은 의견도 연대하지 마라거든요. 네. 어차피 그 어떤 합쳐야 될 때 합치지 않고 분열해서 나간 당을 흔든 사람들하고 무슨 연대냐. 이것이 가장 많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 부분은 저보다는 이제 당 지도부의 네. 총의에 의해서 의결 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술적인 측면은 사실 공개할 수 없는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공개할 수 없는 기술. 제가 또 심리전의 달인이기 때문에. 심리전. 국정원 심리전은 좀 수준이 낮은 심리전이고요. 그래요? 예, 네. 저는 상당히 좀 고차원적인 범죄 심리전을 하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우리의 취약점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 많은 실수들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 어르신분들의 네.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그래요, 맞아요. 참담한 막말, 망언. 물론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정치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네.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런 보관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청년분들 네.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청년. 예, 네. 청년은 우리 편이다라는 그런 과신을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아하.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좀 위험한 과신이고요. 청년들이 꼭 반드시 언제나 우리 편일 수는 없다. 그리고 청년 보수화도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들이 많다고 하지 네, 않던가요? 많기도 하고 또 일베만이 아니거든요. 네. 일베 회원만이 아니라 네.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네. 개인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그 본인들에게 와닿지 않는 네. 그런 야당의 주장이나 이야기, 네. 모습, 이미지 예. 이런 것보다는 네. 차라리 현실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네. 실천을 해낼 수 있는 예. 그런 보수 여당 쪽에 자신의 중거 집단 네. 소속 이런 것들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현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하고요. 네. 아울러 청년으로서의 그런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야당 지지 네. 신경이 있다 하더라도 네. 야당이 분열 앞에서 네. 오히려 정치 혐오, 정치 외면하는 청년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습에 대한 청년층 공략도 대단히 기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각 그 계층별, 직업별, 연령별, 네. 성별. 성별 예. 다 다양한 네. 그에 맞는 전략을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생들도 네. 초등학생들.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고 맞아요. 예. 미래의 우리의 유권자이기 네. 때문에 예.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네.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 더불어 콘서트장에서도 사진을 찍을 때 네. 언제나 어른들보다는 아이들 있으면 뭐 네. 아이들 먼저 초등학생 우대. 예. 그리고 뭐 누리 네. 가정 대상 어린이 무대 뭐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정말 그 젊은 층은 당연히 야당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것이 어떤 공식처럼 특히 이제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20, 30대가 지지하는 율이 높고 60대 이상이 지지하는 율이 낮기 때문에 그냥 표피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20대가 성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 강박이 있고 스펙을 쌓아서 네.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진보는 아니고 뭐 보수 정당이 오히려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다. 그거를 어떻게 마음을 돌릴 거냐. 고도의 심리전이 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언제부터 볼 수 있을까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더불어 콘서트 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글쎄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요. 제가 네. 너무 몸이 하나밖에 없고 체력도 한계가 있어서 네.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네. 뭐 또 저 혼자만의 그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당 전체가 네. 서로 분담해서 예.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정치가 제일 어렵다라고 느낀 점, 지금까지 제일 힘든 건 어떤 거였어요? 사람이죠, 역시. 사람. 예. 늘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고요. 네. 각자가 자기의 명분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고 방법이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런 뭐 선거 앞이라든지 네.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쳐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부분 여전히 그 앞에서 그냥 마음 같아서는 네. 막 그 제 의견과 감정을 드러내서 싸우고 싶지만 네. 그건 결국은 또 화합을 해치는 것이 되고 그분들의 어떤 표현과 마음, 방법들을 다 인정해 드리고 하면서도 함께 가면서 네. 늦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같이 함께 가는 것. 혼자 하는 건 사실 제가 교수나 뭐 혼자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같이 해야 돼서. 예, 다양한 분들과 함께 가야 되니까 예.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게 진짜 고도의 예술이라고 정치는 네,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 그게 정말 와닿네요. 진짜 네. 아우 내 맘 같으면 그냥 확 싸워버리고 말텐데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스텝이 꼬이니까 네, 그렇게도 네, 못하고 네. 어떻게든 함께 가야 되고 참 그런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최근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빨간 잠바 좋아하세요. 계속 대구를 누비면서 이른바 진박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자당 후보 비판을 어머 웬일이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대상이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로 표적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새누리당의 진박 마케팅. 글쎄요, 성공 여부를 떠나서 저는
사실 솔직히 좀 그 이중적인 감정이에요. 네. 성공하길 바라는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성공하기 왜냐하면- 바라는 감정. 왜냐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정말 강적이거든요. 그분의 그 시정연설 네. 많은 분들이 그 지지했고 네. 공감했고요. 네.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야당 지지일 수 있는 분들도 유승민이라면 괜찮아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새누리당에 이번에 당선되고 다시 네. 당내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된다면 네. 차기 지금의 이 정권 이후에 네. 새롭게 새누리당이 변신하게 된다면 무섭습니다, 사실. 아하. 저희들이 아무리 보수의 혁신이 무섭다. 예, 그러니까 중도까지를 포괄하는 혁신과 개혁을 바라시는 그러면서 혼란을 싫어하시는 안정적으로 혁신돼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길 바라는 많은 분들이 예. 아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주역이 된다면 네. 그쪽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최경환 부총리가? 의원이 네. 좀 쫓아내줬으면 그게 이제 한쪽의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너무 솔직하시다. 예.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네. 결국 우리 정치가 더 이상 이렇게 그 뭐 정말 치졸하고 수준 낮은 친박 진박 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아프리카 가도 아마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아프리카 국민들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 아무래도 이제 정치 발전이 예. 속도가 좀 예. 더디시니까 예. 창피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저도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비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하면서 새누리당의 참 그 치졸함 네. 이게 무슨 청탁입법이잖아요. 네. 그 뭐 원샷법이니 무슨 예. 파견법 막 다 대기업들이 전경 해달라. 네. 경기자 총연합회 예. 쪽에서 해달라 해가지고 의원 입법으로 뭐 27명 예. 서명해가지고 예. 한 걸 예. 무슨 청와대에서 가서 대통령이 거리에 서명까지 해가고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런 수준 낮은 정치 이제 예.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언론에서 딱 포장해서 비춰지는 모습은 무조건 반대. 민생 살리자고 경제 입법인데 반대. 이렇게 네. 프레임 정치라고 있죠. 보여주게 되면 많은 그 바쁘시고 속을 안 들여다보시는 국민 여러분은 맞아 야당 또 발목 잡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안 되죠. 이게 무슨 정치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저희가 승리 여부를 떠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 그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 정당은 네. 승리를 보다 보니까 자꾸 중도 우파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승만 네. 국보론도 거기서 난 패착이라고 보고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우리가 부질없이 순수함을 내세우고 싸우기보다 차라리 현실에 편승해서 일단 네. 이기고 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는 정치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념 정강, 자기의 소신을 드러내서 서로 네. 경쟁을 해야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유승민 의원이 내야죠. 네. 이겨내서 예. 새누리당도 좀 정상적인 정당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그 깨끗한 정치를 할 때 네. 대한민국도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달라요, 감정이. 그렇군요. 예. 양가적 감정이 네. 동시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유승민 견제. 보수가 저 커지면은 힘들 텐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테니까 이런 우려. 반대로는 좀 정치가 이게 뭐냐. 정말 후져도 이렇게 후질 수 있냐. 네. 그렇지만 대통령 밤잠 못 주무신다고 그랬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살아오셔야 된다. 이런 양가적 감정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솔직한 정치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신나게 즐거운 정치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더 여쭙고 싶고 지금 뭐 제가 너무 죄송해요. 굉장히 많은 지금 의견, 댓글, 질문 주고 네. 계신데 제가 다 네. 일일이 소개를 다 못 드리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꼭 여쭐게요. 지금 국회 쟁점 법안들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원샷법은 어쨌든 표결 처리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걸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선거제도와 관련된 선거법은 그 이후에 직권상정하겠다라는 게 정의화 의장의 뜻입니다. 이 결정대로 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수용해야 하는 국회의 절차이고요. 그 정당 정치의 또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비대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샷법이 도대체 이거 된다고 경제가 살아나냐. 그리고 만약에 정말
잘못된 그런 그 대기업의 횡포로 이어지고 그 뭐 어려움을 빙자한 네. 구조조정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또 개미 투자자들 아무 정보 없이 갑자기 네. 휙 당해버리고 이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막고 싶죠. 막고 싶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반적인 또 전국이 꼬여버리고 네. 우리는 또 다시 발목 잡는 모습으로 선거에 지고 네. 그러면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더불어 성장을 위한 경제는 해내지 못하고 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 절대로 허용해서 안 되는 파견법, 네. 기간제법 이런 것들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네. 거고 원셔법은 그럼 해봐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라. 라는 그런 네. 그리고 그 어차피 우리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표결로 이겨내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표결이라는 그런 정상적인 그 국회 절차를 네. 해야죠. 어떡합니까? 우리가 네. 소수인데요. 소수라고 목 내부릴 수는 없잖아요. 네. 대신에 다수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이 넘도록 표창원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뭐 제가 딴 건 못해도 댓글은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너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셔서 네. 응원합니다. 말씀에 진심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면 저절로 감동이 따라옵니다. 불출마는 불가. 토크형 유세를 해보세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출마는 앙돼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하세요. 불출마 안 돼! 나와 당장! 경찰로 다시 가시지는 못하십니까? 좋은 날 오시면 경찰청장 하세요. 경찰개혁도 필요합니다. 종편 조중동 이런 데서 비판하는 거 보면 잘된 영입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역시 시원시원합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안 갈 거예요. 보기만 해도 배부릅니다. 다양한 영입 인사의 면면 보면 수권 대비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로 나가시면 수도권에서 자객 공천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비례 출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이건 제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로 가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우리 지지자들도 몇 개월 죽었다 생각하고 선거운동 같이 합시다. 와, 정말 달변가십니다. 이런 작품을 입당시킨 문 대표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의회 권력부터 바꿉시다. 뭐 너무 많습니다. 시원시원하고 깔끔합니다. 앞머리를 빗어드리고 싶다. 야, 의인 표창원님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청년 부분 캐공감합니다. 국정원 심리전 악플 너무 재밌겠어요. 뭐 이런 얘기. 아바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뭐 완전히 뭐 다들 지금 뭐 열렬한 댓글들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난세의 영웅이 되십시오. 이런 댓글까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요. 그 정도로 표창원 비대위원 그리고 교수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 이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요. 앞으로 포부가 뭐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사실 그냥 제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 변하지 않기를 저도 저에게 바라고 있고요. 변하지 않도록 노력할 테고 만약에 변하는 모습 보이면 정말 가차없이 비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진짜 피곤하실 텐데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제가 현장에서 들이댈지 몰라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